일단 그 대법원 후폭풍 그래서 4월 27일 재보궐선거가 이제 일단 전국 단위 선거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도지사 또 각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적으로 그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역이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또 각 당이 특히 울산 같은 경우도 민노당 그래서 각 당이 이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단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나라당 출신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무죄 내지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주고 친노 성향에 가까운 그래서 이광재 지사라든가 서가번 순천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유능하고 젊고 그런 사람을 마치 겨냥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억울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대법원 판결 그 이전에 사실 검찰의 책임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일종의 이제 편파성이 강했고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친이 국회의원과 정치인에 대해서 강도 높은 편파성 있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걸러지지 않고 이런 판결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판결을 할 것이다라고 그런 것이 선거 전까지 계속 이어질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네. 어쨌든 이번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같은 사건인데 그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에 따라서 구형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달라진 것은 판결 내용이 달라진 것은 이건 제도상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다른 판결에도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미국의 사례입니다만은 이번에 우리는 대법원 판결 부분도 좀 전체적인 총체적인 건 고민을 좀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형상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그래서 중요한 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어떤 부분이라고 하냐면요. 보통 중간선거, 보궐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대부분 지역이 기존에 민주당이 갖고 있는 지역이라서 과연 이것을 정권 심판으로 몰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지만은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재심판에 대한 중간 평가에 대한 보궐선거에 임하는 그런 전략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고토를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권의 바람을 그대로 이끌어간다. 현재는 이제 뭐 특별히 누구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나라당에 유력한 후보가 있는 것도 같지만 이광재 뭐 이제 전 지사가 됐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장래를 멀리 본다면은 이번 선거에 어떤 역할을 한다면은 정말 민주당으로서도 강원도에서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그러면은 그 승리가 민주당의 총선 대선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민주당이라고서 결코 물러날 건 아니다라고는 보고요. 김해도 역시 그런 그 성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한나라당의 어떤 절대적인 지지 기반층에서 민주당이 또 어떠한 선전을 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본다면 전국적으로 규모는 작지만은 네. 그 총선 그 전초전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권에 대한 이러한 그 가름을 할 수 있는 특히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가 상당히 당내에 끼치는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단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길 거라고 예상됐던 지역에서 한 군데라고 실패한다면은 네. 지금 현재 안상수 대표 체제가 여러 가지 잡음이 많기 때문에 지도부에 대한 어떤 그 조기 전당대 요구가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번 재보궐선거를 이유로 소위 말해서 친박 계열로 있는 그 박근혜 전 대표 중심 세력이 강하게 뭉치는 그 시기가 스타트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나라당도 아마 총선 못지않은 지도부의 어떤 집중적인 지원이 있을 것 같고 민주당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의석을 몇 석을 차지한다기보다도 어떠한 그 틀을 가지고 이 중간선거, 보궐선거에 임하느냐 이런 그 전략이 대단히 필요하고 그것이 네. 또 역시 손학규 대표에게 어떤 지도력을 묻는 그러한 또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나라당 같은 경우 만약에 이번 그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그것을 묻지 않고 간다면은 현 체제로 총선까지 간다라는 것은 정말 수도권의 소재선 의원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선 당권과 대권 분리를 올 연말부터 다시 선거를 하도록 이미 작년 전당대회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도부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반면에 한나라당은 그런 이유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 그럴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 정당 경쟁 체제가 한나라당 여당은 하나고 야당이 여러 당이 있는 그런 체제가 사실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이런 체제가 잘 형성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야권에서는 연합정치로 선거연합으로 갈 수 있는 공산이 큰데
그러한 구심점이 언제 작동이 돼서 야권이 하나로 뭉치냐. 물론 이제 단일 정당으로 가기는 힘든, 물론 그 구심점에 보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설 것이다고는 이제 예측은 합니다만은 그것도 두고 볼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럴 경우 1대1 구도가 언젠가는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상을 한다면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그 정확성을 떠나서 어느 그 기관에서 나왔느냐고 볼 때 일단은 한나라당 내에 어떤 야당과 1대1 구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보다도 한나라당 내에 어떤 그 대세론을 박근혜 전 대표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뭐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라는 또 해석이 또 되더라고요. 일단 3월 12일 날 아마 그 이번 보궐선거 치러지는 그 김해에서 그 전당대회를 열어서 아마 그 국민참여당의 대지주가 유시민 의원, 그 전 의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원장이죠. 유시민 원장이 이제 당 대표라 될 것이다. 그럼 왜 그러한 그 전당대회를 하느냐라는 부분을 해석해 보면은 일단은 그 국민참여당이 10%가 안 되는 지지율 가지고는 당의 정체 상황을 좀 돌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장의 작게는 김해 그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참여당이 어떤 야권 단일화의 어떤 중심에 서겠다라는 욕심도 있고 또 일단 그 국민참여당이 독자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유시민 대표를 앞세워서 야권 내에서 어떤 조기 부상함으로 해서 향후 대권 어떤 단일화 구도에서도 구심력을 마련하라는 그런 그 시도와 움직임으로 보고 이것이 어쨌든 네. 야권이 어떤 연합 정치를 전제에 두기 때문에 야권 내에서 정책 파장력은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될 때는 그 이재호 특임 장관의 그 모노드라마 같은 또 그렇게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마치 그 현재 헌법이 대대적인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국민적인 어떤 그 논의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 그리고 지도부에서 약속을 했듯이 이제 2월달 임시국회에서 특위를 이제 가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어떤 견제를 받는 것, 첫째 야당으로서 견제받는 것, 그리고 여권 내에서 대통령과 직접 부딪히는 것을 피하고 개헌 논의를 가지고 국회에서 여야끼리 혹은 또 여당 내에서 서로 친박, 뭐 친이 계열 간에 서로 갑론을박을 함으로 해서 서로 분리시키려는 그러므로 해서 전국 국면 전환이라기보다도 무슨 소위 말해서 물타기로 할까요?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진정성 내지는 다급함은 사실 청와대에도 없고 이재호 특임 장관에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그 수면 아래로 갈 것인가라고 볼 때는 당장의 재보궐선거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발휘할 수는 없고 또 가을이 되면은 다음 총선을 내다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선을 가기 때문에 정치 일정을 봐서도 개헌 논의가 어떤 탄력을 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것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고 여권 내에서 어떤 큰 어떤 그 계파 간의 싸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야권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게 지금 현재 개헌 논의.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그 추석 때, 그 다음에 설 때 그 귀향길의 민심이 어떤 전국의 흐름을 바꿔놓는데, 네. 이번은 민심에서 이야기할 소재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민심이 한 군데로 기울어질 그런 상황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 날치기,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연평도 피격 사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파동이라든가, 구제역,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같이 뒤엉켜 있어가지고 과연 그 민심의 어떤 흐름을 우리는 그 귀한 명절에 정말 그 민심의 흐름을 한 번씩 그 재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정치 휴지기가 여야 간에 상당 기간 오래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냉각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임시국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정치 일정으로 봐서 여야 간에 어떤 충돌 이런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뭔가 대화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설 이후의 민심은 지금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다만 네. 있다면은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여야가 어떤 전략과 임무를 가지고 대처하느냐 뭐 이런 네. 것이 새롭게 어떤 분위기를 창출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